6.4 지방선거 투표 마감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사전 투표율까지 합산한 현재 투표율은 49%를 넘었습니다. 네, 여야 모두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과 새정치연합의 유은혜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거 과정 내내 긴장하셨을 텐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으니까 마음이 졸이실 것 같은데 네. 투표율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재 네. 투표율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높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조금 더 높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투표에 여러분들께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최소한 그 우리의 마음을 투표로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꼭 투표해 주십사 다시 독려하고 또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본선거의 투표율도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시가 채 안 된 상황에서 50%가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돼서요.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1시간 반 남았는데요. 투표 현장으로 가셔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을 경우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 아니면 또 불리할지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기나 부산, 인천, 대전 같은 곳에 투표율이 낮다고 나타나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저부터 먼저 네. 해볼까요? 예. 우선은 투표율과 투표 결과가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선거부터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투표율이 꼭 투표 결과가 저희가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예상했던 투표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들이 더 투표를 많이 했고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지 않을까, 예. 내지는 아예 소극적으로 관심을 안 두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상보다 경기 지역이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1시간 반 동안 경기 지역 분들께서 중앙정부와 경기는 특히 경기 지역은 대한민국에 이끌어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함께 보조 맞출 수 있도록 잘 좀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과 경기 투표율을 보니까 46.1, 경기 45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방금 우리 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투표율과 여야의 유불리는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판단들은 좀 많이 바뀐 것 아닌가 싶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그 상징적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관심을 두고 또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새누리당 도지사가 운영해왔던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그 8년간의 어떤 피로감도 있고 새로운 지사, 준비된 지사를 기다리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안산의 희생자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런 대책들을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좀 더 큰 깊은 책임감 같은 걸 같이 투표로 좀 보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꼭 투표해 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예. 네. 이제 투표 종료가 이제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세월호 참사 속에서 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가 했지만 막판에는 역시 선거 열기가 좀 뜨거웠는데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두 분이 이번 선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선거는 굉장히
큰 그 책임감, 성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용하게 치러져 왔는데 막판에 굉장히 흑색 선전, 막 극단적인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좀 난무해서 많이 걱정을 했고요. 이번 선거는 나라가 특히 지방 정부를 포함한 정부가 도대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국민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네거티브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을 선거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저희 그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지방 정부에서부터 국민들을 지켜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민 대변인도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선거가 어쨌든 초반에는 저희도 조용하게 최대한 조용하게 치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본 유권자 여러분들의 분위기도 냉담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그래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예. 스스로 나서야 된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뜨겁게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우선 이 선거에서 저희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더 나은 지방을 만들고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집권 여당이 힘을 갖고 대안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세력에게 표를 주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더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마지막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자기 당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네. 지난 13일간의 공식선거 운동 기간 내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부실한 인사검증을 비판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안대희 후보자 사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민대 이번에는 네.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안대희 후보자 낙마 자진 사퇴죠. 용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 과정에서 공식 청문회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 인신공격성 거의 뭐 인권 유린 수준의 많은 정보들이 유포가 됐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사퇴됐다는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지만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래도 여당에서 정부에서 추천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대희 후보자가 용퇴한 부분은 글쎄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두시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대전환, 국가 개조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그 이후에 국가 비전을 그리고 어떻게 이 무너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국무총리 인선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요. 안대희 후보자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관피와 척결해야 되겠다는 과제를 네. 오히려 안대희 후보자를 그 지명함으로써 그 전관 예우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5개월에 16억을 번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요. 참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국가적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검증 시스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네.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대 격전지 수도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로 먼저 가보면요.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정몽주 후보와 박원순 시장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을 가지고서는 논란이 일었어요.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우선 저희 여당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급식상마저도
학교에서 안전하게 먹을 거라고 기대했던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급식의 농약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걱정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분들이 혹시 또 정치권에 대해서 더 무관심해지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여쭤봤고 공개적으로 또 토론회 석상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약의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느냐 아니냐. 그리고 근데 박원순 후보께서는 전혀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또 시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후보께서는 끝끝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들께서 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오죽하면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는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논평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밥상까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요. 서울 시민들께서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